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4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을 소화하며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전체적으로 혼조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자면, 일단 금요일의 키워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됐냐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디테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철도업체 CSX 같은 경우에는 배송량 둔화 관련 이슈로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졌고요. 카드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소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동차 판매업체 딜러십이죠. 오토네이션 역시도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카드랑 야, 이거 덩치가 큰 자동차의 판매가 조금씩 꺾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러면 이전만큼의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경기가 지금과 같은 결을 꾸준하게 유지하게 된다면 반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 예상치도 실적이 조금 깎여나가는 모습인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 심리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죠. 아니, 다시 이번 주죠. MS, 알파벳, 메타 등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안 좋은데 얘네들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경계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특징, AI랑 엮여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가장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 7월 FOMC를 앞둔 관망 심리 지속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7월 달에서 25bp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로 봤을 때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과연 그러면 7월 달엔 인상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동결의 확률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곤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 이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달 25bp 인상 이후로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되는 건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연준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일 것이기 때문에 인하라는 코멘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과 향후에 물가 지표를 보시면서 방향성 보시면 좋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해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07달러로 플러스 1.8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조금 더 볼만한 개별적인 뉴스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바이든 행정부 7개 기술 기업과 함께 AI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를 맺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도권 하에 이 AI를 이제 발밑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투자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AI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은 이렇게 제도권 아래에서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견제 때문에 AI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수출에 조금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AI 산업 쪽으로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랑 연결된다면 어떻게 된다? 약간 미국의 견제 때문에
이제 치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양극화가 좀 세질 것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해 큰 돌파구 없을 것. 그러니까 이대로 서로 간의 소모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지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인데, 그런데 소모전하면 뭡니까? 무기의 사용량이 증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당연히 무기 판매는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러시아에서 사건 친 그 용병 그룹 있잖아요. 바그너 그룹. 여기가 벨라루스로 가면서 또 벨라루스랑 폴란드랑 지금 경계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폴란드 뭡니까? 우리나라 무기 수출 지금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국가죠. 자, 그런 만큼 지금 2차 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의 움직임 때문에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AI 쪽이 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에게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까지 합쳐져가지고 이쪽 관련 섹터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방산 수출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폴란드 대통령 내달 초에 한국에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서 얻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의 딜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다음 달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O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이 커진다 하면서 지금 판이 계속해서 깔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다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관련 테마 엮이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디 하나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STO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관련 테마라도 꿈틀거리면서 이 테마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난립에 송전망 부족, 값싼 원전의 유턴, 다시 값싼 원전의 유탄,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송전망, 전선,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동안은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이랑 러시아 쪽에 이제 핵심 이런 쪽은 안 주겠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한국에서 치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다? 광 케이블이랑 송정망이랑은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이거 분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일단 전선에 집중을 하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올렸는데 그래도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갖고 제가 어떤 내용 보는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제가 이전 영상에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약간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란색 선, 24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다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윗골이 달리면서 수급 들어오고 있고, 편하게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너빌리티 괜찮게 봐도 좋을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최근에 이 노후 석탄 발전소를 원전으로 바꾸자 요거 실험 중인 이 빌 게이츠의 기업인 테라파워라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결과는 나중에 까놓고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테라파워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게 되었냐? 빌 게이츠가 이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립한 회사가 현재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쪽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핵심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선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결국에 죽이기는 들어갈 것이고 이것도 위탁 생산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이 파일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SMR 죽이기의 파운드리의 역할을 하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대한 수혜를 가지고 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영업력, 자금력을 생각하는 걸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 회사가 앞서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거 큰 거 하나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훌륭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테라파워 말고도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 심리 가지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내용은 나쁜 내용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 커지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수소. 지금 한국에서 국유지 활용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뭐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관련 산업들에 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투자로 이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하면은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두산은 어떠한 방향이든지 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뉴스들을 보면서, 아, 지금 잘 흘러가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랑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차트. 저는 이거 보고 오늘 되게 감탄하면서, 아, 에너빌리티 기대감 가져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이냐면,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 막 이런 뉴스들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나오자마자 오늘 하락하자마자 그 물량을 누가 다 주워 담아갔다?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들이 보더라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근차근 물량을 주워 담아간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한 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는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수급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때처럼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과거에 항상 외국인 먼저 쌓이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요거 포인트 잡도록 하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여기선 어떤 걸 생각하는 게 좋냐? 지지라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61선 위에 있으면 베스트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41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다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홀딩하면서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면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위에서 횡보 계속해.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돌파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까요? 자,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갈 것이다. 과거에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 많이 재미 좀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검은색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렴 이후의 발산을 위해 이전에 이 고점 부분 있죠. 여기마저 돌파하고 이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고요. 이것도 수렴 이후의 발산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이 두 번째 라인, 이전 거 이렇게 돌파하고 위에 있을 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현재 위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거는 좀 마음 아파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2만 원의 매물 많다고. 여기부터는 속도 조금 느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2만 2천 원 돌파하면 아, 이제 매물 소화 다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천천히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에는 그냥 긍정적이다. 뭐 이것저것 잴 것 없이 좋은 내용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봤을 때 드디어 오랜만에 우리가 기다리던 외국인 기관 모두 다시 매수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 꾸준하게 유지만 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 몇 번 이거 겪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급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지라인 본다면 일단 61선 위가 베스트지만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241선 위에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차는 뭐다?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근데 만약에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삼각 수렴 이후에 발산의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보기 좋다. 하지만 2만 원부터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자, 해서 이렇게 5가지의 포인트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총 정리를 맞춰봤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이번 주 소나기가 계속 내린다라고 하네요. 우산 챙기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